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O점에서 정지했던 물체, 그 다음에 힘을 주네요. 힘을 줘서 EH 당긴다. 그러면 2를 해줬다. 요 1은 수평면 상에서 2를 해줬으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 증가로 이어질 건데, 결국은 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가겠다. 이런 걸 예상할 수 있고, 자, P 지점을 지나는 순간 힘을 제거하고 H 높이까지 올라가서 정지했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이제 더 이상 힘을 줘서 일을 하진 않는데, 요때 가지게 된 운동 에너지 가지고 올라가니까 H 높이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정지했다. 아, 이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mgh에 해당하는 에너지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질량이 m이면, m이라 한다면 얘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mgh 가지게 됐네. 그게 힘 F가 해준 일이다. 그러면 F가 EH만큼 일을 해줘서 mgh 가지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O에서 B까지 운동한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 m인 물체가 힘 F를 받으면 가속도의 크기는 A는 m분의 F다, 맞지? 그러면 m분의 F 나머지 넘겨서 계산하면 2분의 1 주네요. 그래서 답은 2번. A 지점에 정지했던 물체 6kg에게 36ton의 힘을 일정하게 줬다. 자, 그리고 이제 2m 줬으니까 총 플러스 60J라는 에너지를 공급해 줬겠네. 수평면 상에서 힘을 줬으니까 요 에너지는 다 운동 에너지 변화로 이어졌을 거다. 자, 그리고 요때 운동 에너지 가지게 됐고 60J. 요거 60J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 H는 이렇게 물었네요. 그러면 60J이 의 위치 에너지로 넘어가는 상황, mgh 6 곱하기 10 곱하기 h. 그래서 h는 1m 올라가겠네. 그래서 답은 2번. 자, F 또 정지해 있는 물체, 그 다음에 F 힘 줘서 L, 그러면 FL이라는 일을 해줬고, 요 일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운동 에너지 가지고 높이 h인 빗면까지 올라가니까 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결국 mgh짜리였다 이거죠. 자, 밑에서 보니까 다른 조건은 그대로고 한 가지 물리량만 변화시킬 때 도달할 수 있는 높이가 2h. 오케이. 그러면 일단 F를 2배로 한다. 자, F 2배로 하면 1이 2배가 되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 2배로 가지니까 2h 올라갈 수 있겠죠. 맞다 이거지. 그 다음에 L도 마찬가지. L도 2배로 하면 힘은 그대로고 L 2배로 하면 운동 에너지 2배로 만들 수 있으니까 똑같이 H 2배로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M을 2배로 한다. 자, 질량을 바꾸는 거는 어차피 F가 하는 일에는 변화 안 준다, 맞지? 그러면 질량을 2배로 했을 때 전체 에너지가 똑같아야 되니까 H는 2분의 1. 그럼 2배가 아니라 2분의 1H밖에 못 올라가겠네. 그러면 D급 빼고 기니. 답은 3번. 그림과 같이 질량 m짜리 물체가 h 높이에서 정지 상태로 떨어져서 속도를 가지게 되었을 거고, F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받았으니까 속도가 더 증가했겠죠. 그리고 이 속도로 올라가니까 4h로 올라가서 정지하는 그런 운동에너지를 가지게 됐다. 자, F가 물체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를 물었어. 그러면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 이 속도 변화량을 구해줘야겠다, 그렇지? 그러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차이로 우리가 속도 변화 구해봅시다. 자, 처음 속도 V1은 h만큼 내려와서 가지게 된 속력. 그러면 mg h1은 2분의 1 h1이야 적을 필요 없지. h는 2분의 1의 m의 v1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v1은 루트 2gh. 자, 그리고 힘을 받아서 V2로 속력 빨라져서 V2로 B점을 지나가게 됐다. 그러면 이때 B점을 지나갈 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의 V2 제곱은 이 운동 에너지가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니까 4h 올라갔네. 그러면 4mgh다 이렇게. 그러면 V2는 2 루트 2gh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델타 V는 속도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루트 2gh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 같이 높이가 2L 높이에서, 자, L이라는 길이만큼 수평 방향으로 F 힘줘서 잡아당겼다, 맞지? 처음에 정지. 그러면 얘가 해준 F가 해준 일, FL은 얘에게 운동 에너지로 넘어갔을 거다. 수평면이니까. 자, 이 운동 에너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L짜리 높이를 내려왔으니까 지면에 내려오게 되면
FL이라는 운동에너지 가지고 플러스 MGH, EMGL만큼 EMGL만큼 추가로 운동에너지 가지게 되겠네요. 자, 지면에서 운동에너지가 경사면을 내려오기 직전에 2배다. 자, 내려오기 직전에는 FL이었거든. 그러면 요게 FL의 2배가 돼야 되네. 그러면 EMGL이 FL이랑 같네요. 그러면 F 물었으니까 EMG. 답은 4번. 그림은 높이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질량 M짜리 물체가 내려와서 P점을 지나는 순간 F라는 힘을 또 받으면서 Q점을 지나가게 됐네. 그러면 속도도 빨라졌을 거고. 그리고 나서 EH인 지점을 지났을 때 높이는 EH인 지점, 운동 에너지가 EH인 지점이 P에서의 2배다. 오케이. 그러면 P에서 운동 에너지, P는 그냥 바로 나타내자. 정지해 있던 높이 H에서 출발해서 P점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왔잖아. 그럼 P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요 위치 에너지가 전부일 거다 이거지. 자, 이 운동 에너지의 2배가 EH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를 그러면 EMGH 가지게 됐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에너지를 한번 보지 뭐. 자, 높이가 EH인 지점에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EMGH였어. 근데 EH 높이에서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도 EMGH다. 그럼 이 전체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가 총 4mgh가 됐네요. 자, P점을 지날 때까지만 해도 수평면이니까 위치 에너지 없지. mgh가 이 물체의 에너지의 전부였어. 근데 F라는 애로 힘 받아서 얘가 추가로 mgh에 플러스 3mgh라는 2를 받아서 전체 에너지가 4mgh가 됐다. 이 상황이잖아. 그러면 F라는 힘이 한 일이 3mgh네. 근데 F가 EMG라 했어요. 그러면 요 길이는 EMG F 곱하기 요 길이가 길이 X라면 X 했을 때 요게 3mgh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X는 2분의 3h다. 그럼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었으니까 우리가 전체 평균 속도만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mgh가 운동에너지일 때니까 요 P점을 지날 때 속력을 V1이라고 한다면 2분의 1 mv1 제곱이 mgh. 오케이, 그래서 V1은 루트 2gh. 자, Q에서는 전체 운동에너지가 4mgh다 맞지? 이 4mgh가 Q에서 속력을 V2라고 한다면 2분의 1 mv2 제곱. 그래서 V2를 구해보니까 V2는 2루트 2gh. V1과 V2 전체 더해서 2분의 1. 여기 평균 속도니까 더해서 2분의 1 하니까 2분의 3 루트 2gh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걸린 시간 T는 전체 거리 2분의 3h 전체 평균 속도 2분의 3 루트 2gh. 그래서 나누니까 루트 2g분의 h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림과 같이 P점을 V의 속력으로 지났다. P점은 H 높이네. 자, 그래갖고 수평을 오니까 F라는 힘을 받는 구간이 있고 다시 한번 H 높이인 Q점을 지날 때 속도가 2V가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좀 얻어서 자, 결국 F가 한 일을 물어보네. 그러면 F라는 이 힘 때문에 2를 받아서 같은 높이 V로 지났는데 얘가 2V로 갔다 이거지. 힘을 받지 않았다면 같은 높이 H를 지날 때 속력은 변하지 않고 V였을 거다. 그러면 V였을 놈을 2V로 만들었네. 그러면 V제곱이었을 놈을 4V제곱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F가 한 1의 역할은 3V제곱의 역할이다. 우리 이렇게 했었지. 자, 근데 이제 답을 구해주는 게 V제곱에 대해서가 아니고 H에 대해서니까 그 다음 Q에서 R까지 가는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Q에서 R까지 높이 H 올라갔네. H 올라가는데 2V가 정지했네요. 그러면 V의 제곱 변하자. 2V의 제곱, 4V 제곱이 0이 됐네. 그러면 4V 제곱을 써가지고 H 올려줬다. H랑 4V 제곱은 동급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3V 제곱에 해당하는 높이니까. 그러면 H가 4V 제곱이면 3V 제곱에 해당하는 높이는 4분의 3H다. 이거지.
그러면 4분의 3h 위치 에너지는 4분의 3 mgh. 답은 2번. 레일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가 점 P를 EH 높이고 V의 속력으로 지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받는 구간이 A 구간이 있고 여기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방향에 힘 주는 거 보니까 얘는 플러스 1을 해주고 있다 맞지?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고, 자, OH인 점 P의 Q에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지나가고 있으면서 R점에서 라지 V의 속도를 지나간다, 뭐 이렇게 이제 점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준 조건은, 자, A 구간을 지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이게 A 구간에서 받는 힘, 특별한 힘 때문에 받는 에너지다 맞지? 이만큼 증가했다. 자, 그 다음에 H인 높이 구간 B에서, 구간 B도 있네, 3이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여서 최종 정지하였다. 그러면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를 플러스 2 받는 구간이 A고 마이너스 3이 받는 구간이 B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2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정지했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EH에서 V제곱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었다 맞지? 자, 이게 마지막에 도착할 때 보니까 H에서 정지였어. 그러면 요 차이가 이 때문에 왔다 이거지. 그러면 요 차이를 보니까 EH가 H 됐고 V제곱이 0 됐으니까 H랑 V제곱만큼 잃었네. 이게 둘이 더해서 이 정도의 에너지가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은 보니까 V, 라지 V는 조금 그림에서, 자, 운동 에너지가 Q에서가 P에서의 2배다. QP는 보니까 여기서 Q는 P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2배다. 그러면 루트 2V, 운동 에너지는 2V 제곱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3위에 대한 에너지도 나왔네. 2. 자, 요 A 구간에서 플러스 2 에너지 받아서 결국은 Q점까지 갔잖아. 그러면 Q점과 P점 비교해 보면 P점일 때는 2H랑 V제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Q점에서는 5H랑 2V제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증가한 이유가 2 때문이다. 그러면 증가한 거는 H를 보면 3H랑 그 다음에 V제곱 이렇게 증가했네. 요 증가한 에너지가 2E에 해당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E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H 플러스 V제곱이라 했으니까 요거 둘이 연립해서 풀면 3H 플러스 V제곱이 2H 플러스 2V제곱이다 그런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남겨서 계산하면 V제곱이 H랑 동급이다. 그러면 최종 상황에서는 H 높이에서 얘가 정지했는데 우리가 라지 V 찾는 거니까 B 구간에서 얘가 힘을 받아서 잃어버린 에너지가 마이너스 3이었어. 근데 수평 구간이네.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이가 전부 다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일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V제곱이 H랑 동급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1을 V제곱으로 나타내면 얘는 2V제곱이랑 동급이네. 그러면 여기서 잃어버린 마이너스 3이는 마이너스 6V제곱이다. 그러면 6V제곱 잃어서 정지로 끝났으니까 V는 라지 V 제곱이 6V 제곱이지. 그러면 루트 6V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 그림과 같이 1kg 고리가 0.8m는 가만히 놓고 자연낙하했으니까 가속도 G로 자연낙하했고, 그 다음에는 물체가 뭐 어떤 가속도를 받아서 일정하게 속력이 감소하다가 지면에 가서 결국 얘가 정지로 마무리됐다 이거지. 그러면 또 얘도 정지에서 정지로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 얘가 이만큼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만 감소했네요. 근데 이 위치 에너지 감소가 전부 다 뭐 때문에 왔다? 요 구간에서 받는 뭔가 비보존력이 있겠지. F라는 비보존력이 한 일이다. F가 한 일. 요렇게 갈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0.2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0.2초. 오케이. 그러면 기억 한번 가봅시다. 기억은 Q를 지날 때 운동량 크기. 자, Q 지날 때 속력만 알면 되겠다 맞지? 0.8m 가속도 G로 가속돼서 가지게 되는 속도. 그러면 또 V 제곱 변화량은 2G 0.8m. 그래서 16이네. 그러면 이때 4m/s다. 1kg이 4m/s니까 운동량 크기 맞고. 니은 Q에서 지면까지 이동한 거리는 0.5m이다. 4m/s가 정지했잖아.
그럼 평균 속도 2m/s로 0.2초 이동했으니까 이동한 거리는 0.4m. 0.5m 했으니까 틀렸네. 다음 디귿. P에서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물체가 받는 총 충격량은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니까 P에서 운동 시작할 때 운동량 0이었잖아. 그러면 마지막 정지할 때도 운동량 0이니까 운동량에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받은 총 충격량도 0이다. 그지? 틀렸다. 답은 1번. 다음 지면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한테 F 힘을 가해서 가속시켰고 요 P점을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F는 힘을 주지 않았네. 그러면 이 물체는 F라는 힘을 H라는 길이만큼 받았네요. 그러면 FH라는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받았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P에서 Q까지 올라가서 결국 Q가 최고점이라 했으니까 Q에서 다시 정지. 그러면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도 정지, 나중에도 정지. 그러면 운동의 변화는 없지만 처음은 지면이고 나중에는 3h 높이니까 얘는 3mgh라는 위치 에너지는 받아갔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전부다. 이게 얘가 가져간 역학적 에너지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FH 때문에 받았다 이거지. 그럼 F는 3mg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기니디 가보니까 기억. Q에서 놀이기구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F가 한 일과 같다. Q에서 3mgh는 얘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전부. 그럼 요게 F가 한 일이다. 맞죠? F의 크기는 중력의 3배다. 3mg니까 맞죠? H는 8m다 돼 있는데 요거 우리가 지면에서 Q까지 가는데 3초 걸렸대. 그러면 지면에서 정지의 P에서 임의로 V 찍었을 거고 다시 V가 0돼서 Q까지 가는데 총 3초. 그러면 각 구간은 정지에서 V나 V에서 정지나 이 두 구간은 OP, PQ 평균속도 똑같다 맞지? 평균속도 같은데 EH랑 H 구간이니까 걸린 시간도 2대1일 거다. 총 3초니까 2초, 1초 걸리는 구간이네. 오케이. 그러면 올라갈 때는 3mg가 있으면 항상 물체가 받는 힘 중력 고려해야 되지. 지금 3mg mg 받는 상황이니까 가속도는 위로 2g 즉 20인 상황이다. 이걸로 1초 지났으니까 V는 20m/s 됐을 거고. 자, H 높이 궁금하다 했으니까 H 높이는 평균 속도 0에서 20 평균 속도 10m/s로 1초 올라갔네. 그러면 H는 10m다. 그래서 H 8m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3번.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했다. 그러면 라지 h만큼 mgh만큼 잃어버리겠네. 자, 이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같다. 이렇게 해서 v 찾아주면 되겠네. 그럼 v는 루트 2gh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찰 구간이 있나봐. 마찰 구간 1 지나면서 점점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 이거지. 그럼 맨 처음에 마찰 구간 1을 지나서 오른쪽 빗면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H인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결국은 P 지점에서 정지로 마무리된다. 그럼 에너지 모듈을 다 잃었다 이 얘기예요. 자, 얘 에너지는 mgH에서 시작했어요. 자, 이 에너지를 마찰 구간에 몇 번 거치면서 다 잃어버렸어.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P. 그러면 이 구간에 총 3번 거쳤다 맞지?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그러면 이 한 번 구간 지날 때마다 잃어버리는 에너지는 요거의 3분의 1씩 잃어버리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왼쪽에 H, 스몰 h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은 얘가 갔다가 다시 와서 총 몇 번 거쳤어요? 2번 걸치고. 그러면 4분의 1 mgh 요거를 2번 잃어버렸다. 그치?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게 왼쪽으로 나올 때 남아있는 게 3분의 1 mgh 남아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 에너지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스몰 h니까 스몰 h는 3분의 1 라지 h 다각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기억도 맞고 이역도 맞고. 이거 왼쪽 빗면의 높이 2h인 지점에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물체가 이를 4회 지난 순간 아니죠. 2h 높이에서 가만히 두면 얘 에너지를 2배로 시작시키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mgh 잃어버리는데 3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2h가
잃어버리려면 총 6번 지나야 된다. 그럼 4회 지난 순간이고 6번.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물체를 빗면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요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 높이만큼 떨어져 내려왔더니 V라는 속력을 가지게 됐다. 요 운동에너지는 요 위치 에너지에서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 수평면을 등속도 운동에서 V라는 속도로 지나왔고, 자 V로 마찰 구간에 들어왔어. 자 임의의 마찰력 F를 일정한 크기로 받는다. 즉 등가속도 운동이다, 맞지? 근데 가속도가 0보다 작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이런 가속도를 겪었다. 그래서 결국은 L만큼 가서 정지했네. 아 그러면 F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FL이라는 에너지를 잃었더니 얘가 최종 정지했다. 2분의 1 mv제곱 전부 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 소리죠. 자 근데 P점을 지날 때 속도가 궁금한 거야. 그럼 P점은 전체 마찰 구간 정지시키는데 필요한 마찰 구간 L보다 딱 절반이다 이거지. 그러면 절반은 운동에너지 잃고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다. 그러면 2분의 1 mv제곱 중에서 4분의 1 mv제곱은 잃고 4분의 1 mv제곱이 남아있는 상태가 P점을 지날 때 상황이다. 그러면 4분의 1 mv제곱은 P점을 지날 때 운동에너지다 이거지. 그래서 VP는 루트 2분의 1V다 된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4m 높이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물체가 한번 지나갔단다 마찰면. 그럼 총 6m를 한번 지나갔고 이렇게 한번 지나갔고 자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마찰면에 들어왔는데 이 마찰면에서 4m 진행을 한 다음에 최종 멈췄대. 그러면 6m 지나갔고 4m 와서 멈췄다. 총 10m를 진행하면 멈추는 에너지가 4m짜리 에너지였다 이거지 뭐. 근데 얘는 그 다음에는 출발을 2m에서 한대. 그러면 에너지 절반 가지고 출발했다, 맞지? 그러면 절반만 잃으면 멈출 거야. 자, 총 10m가 필요했었으니까 지금은 그거의 절반이 5m면 충분하다 이거지. 그러면 5에서 출발을 해서 지나오겠지. 5m면 멈추니까 5m 가서 그냥 바로 멈추겠네요.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맞지? 그러면 최종 정지하는 지점은 5점으로부터 5m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4번.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같은, 그러면 같은 기울기, 가속도가 똑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갔었어. 자 그 다음에 점 O에서 같은 5점에서 출발하네. 질량이 같단다. 그냥 거의 모조리 다 같네요. 질량 M 주지 뭐. 근데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는 말을 붙였어. 자 경사와 같으면 두 물체가 질량 관계없이 가속도가 같을 텐데 각각 등가속도 운동한다 붙여놓은 거 보니까 뭔가 마찰력 같은 게 있다. 얘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거지. 자 그래서 A 물체를 보니까 A 물체는 O에서 P점까지 가속됐더니 V라는 속력을 가지게 됐다. 자 B는 O에서 좀 더 가네. Q점까지 가니까 V라는 속력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 A의 가속도랑 B의 가속도를 비교해 보면 A 가속도보다 B의 가속도가 좀 더 작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작은 이유가 질량 M이고 경사 같으면 얘는 가속도가 똑같아야 정상이다 이거지. 자 근데 뭔가 마찰력을 받는다, 둘 다 받는다 보면 되겠지. 둘 다 받는데 A가 받는 마찰력과 B가 받는 마찰력을 비교했을 때 B가 가속도가 더 작으니까 B가 받는 마찰력이 A가 받는 마찰력보다 더 크구나. 그럼 뭔가 에너지 감소, 손실이 B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A, B를 놓은 순간부터 A, B의 속력이 각각 V가 될 때까지 기억,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B가 A보다 크다, 맞죠? 니은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 같은 V 찍었잖아. 그럼 평균속도, 등가속도도 맞으니까 A도 2분의 V고 B도 2분의 V였을 건데 가야 되는 거리가 B가 더 머니까 당연히 시간 많이 걸렸겠지. 그럼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디귿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중력 성분, 빗면에 따라 내려가려는 중력 성분, 요 FA, FB 이렇게 있다면 요 중력 성분에서 마찰력을 뺀 결과인데 이 중력 성분은 결국은 기울기 또는 이 물체의 질량이 결정할 건데 질량도 같고 기울기가 같으니까 F는 동일하다 이거지. 얘도 F면 얘도 F. 근데 마찰력이 B가 더 크다 했으니까 R자임의 크기는 A가 더 크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죠? 답은 기디 3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빗면을 따라 움직이는데, 자, 또 PQ, B급 친구 보니까 뭔가 이상한 구간이다. PSQ까지 운동한 동안 감소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말인 거 보니까, 아, 여기는 마찰력 같은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Q에서 R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상황. 위치 에너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 감소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자, 물체의 속력은 P에서 Q에서 2배다. 그러면 P 지날 때 속도 2배다 했으니까 2V 주고 Q에서 V 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운동 에너지 감소량. 자, P에서 Q까지 운동을 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 감소량이 물체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다. 3대 1이다. 이상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마찰력 같은 힘이 없었다면 얘들 둘은 당연히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1이어야 돼. 감소한 만큼 증가한다가 돼야 되는데 얘들은 감소한 게 3이다 이것이. 아, 그러면 감소한 게 3배 더 큰 이유는 3대 1. 그러면 얘가 보통 정상의 상황보다 얼마 더 커요? 이만큼 더 크다 맞죠? 아,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이만큼 줄었구나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V를 너무 잘 줬어. EV가 V가 되는 상황이 PQ 상황이다. 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 V제곱 변화량이 얼마냐? 3V제곱 감소했다. 이게 지금 이 3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V제곱,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2V제곱. 아, 얘는 3V제곱을 잃었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2V제곱 감소하면서 결국 포텐셜 에너지는 V제곱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높이 H다 했으니까 H가 V제곱과 동급인 문제구나. 그러면 Q에서 R까지 올라가는 상황도 이건 자연스러운 상황. Q를 지날 때 속도가 V라 했으니까 이 V제곱이 다 없어져서 정지가 되는 상황. 그러면 Q에서 R까지 높이 차이는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H라 했으니까 H다 이거지. 그러면 기억 Q에서 물체의 속력은 Q에서 물체의 속력은 V인데 V제곱이 H랑 동급이라 했으니까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가 mgh 위치 에너지랑 같은 에너지다 이거지. 그래서 V는 루트 2gh 맞다. 니은 QR 높이 차는 H 맞고 디귿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V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었어. V제곱이 H였으니까 2V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2H랑 같은 에너지다. 그래서 EMGH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그래서 P점, Q점, R점을 각각 그렇게 속력으로 지나가고 PQ, QR 높이 차이가 같다. 자, 그러면 여기 높이 차이는 서로 같다 했어요. 이것도 H, 이것도 H 한번 줘볼까요? 자, P에서 Q 구간은 마찰이 없는 구간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mgH라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넘어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Q에서 R 구간은 마찰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들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맞지? 자, 그 정보를 보니까 Q에서 R까지 운동한 동안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2분의 5배이다.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얘도 H 떨어졌기 때문에 mgH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다. 그치?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5 mgh 감소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Q에서 R도 H만큼 내려왔어. 즉 뭐냐면 자연스러운 상황은 mgh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2분의 5 mgh라는 부자연스러운 역학적 에너지 감소가 일어났다 이거지. 그러면 mgh 증가할 게 2분의 5 mgh 감소하면서 오히려 mgh 증가해야 될 놈이 안 돼. 2분의 5 mgh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오히려 운동 에너지는 얼마 감소했다? 2분의 3 mgh 감소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3v0에서 v 된 모습이 mgh 증가한 모습이었고 v에서 v0 된 모습이 마이너스 2분의 3 mgh 감소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보지 뭐. 3v0가 결국 마무리가 v0 됐는데 mgh 증가하고 2분의 3 mgh 감소하면서 즉 마이너스 2분의 1 mgh 2분의 1 mgh 감소하면서 3v0가 v0가 됐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9v0 제곱이 v0 제곱이 됐네. 아, 8v0 제곱 감소했네. 요게 2분의 1 mgh랑 같은 거다. 아, 그러면 2분의 1 h와
8V0 제곱이 동급이구나. 그러면 H라는 동급은 16V0 제곱이구나.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P에서 9V0 제곱을 가지고 있었는데 H만큼 내려왔으니까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맞지? H에 해당하는 에너지인 16V 제곱이 증가했겠네. 그러면 총 25V0 제곱 됐을 거고 V는 5V0 됐겠다, 그렇지? 그래서 답은 1번. 나와 같이 P점에서 정지 상태로 가만히 놨더니, 자, R 지점, 반대편에 R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Q 지점에서 정지로 마무리됐다 이거지. 자, 일단 같은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 한번 보니까 P점에서 통과해서 같은 빗면에서 돌아오니까 Q 빗면점에서 마무리가 됐다. 아, 그러면 H1만큼 더 올라가게 됐다 이거지. 그게 마찰 구간 가면서 한 번, 오면서 한 번, 두 번 지나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잃어버린 에너지, 두 번에 걸쳐서 마찰 구간에서 잃어버린 에너지가 mgh1이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가속도를 줬다. 자, A 구간, 마찰 구간에서 A의 속력은 감소한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감소하는데 그때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3A, A로 일정하다. 자, 같은 빗면이지만 마찰력이 있다면 가속도가 다르다, 맞지? 올라갈 때는 이 물체가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려는 중력성분과 그 다음에 마찰력, 아래 방향 마찰력이 합쳐지면서 뭔가 가속도를 받게 되고,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이 반대다, 맞지? 자,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중력의 라지 F, 빗면 성분과 마찰력 성분은 반대 방향이고, 두 경우 다 속력이 느려진다 했으니까 라지 F보다 스몰 F가 큰 상황이면 스몰 F 빼기 라지 F, 이렇게 힘을 받고 가속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가속도의 상황이 3A랑 A라 했으니까 3대1이다, 맞지? 그러면 라지 F 더하기 스몰 F 한 개 3배 더 크다 이거지. 그러면 라지 F가 1, 스몰 F가 2의 역할이구나. 그래서 2-1하니까 요게 1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라지 F랑 스몰 F가 1대2라는 소리는 이 어떤 구간, 마찰 구간에 가면서 받는 일이 라지 F가 하는 일보다 스몰 F가 하는 일이 2배 더 크다. 근데 라지 F는 중력 성분이라 했으니까 라지 F가 결국은 하는 일이 포텐셜 에너지 변환량이고 스몰 F가 하는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환량이다, 맞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변환량보다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2배 더 크다, 그렇지? 그러면 H2가 높이 차이인 그런 마찰 구간이니까 한 번 지나갈 때마다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mgh2다 이거지. 그러면 이 mgh2보다 2배 더 큰 게 마찰력이 하는 일이라 했으니까 요게 한 번 지나가면서 마찰 구간에서 받는 에너지 손실이다. 그러면 요거의 두 분 구간 2배 해줬을 때 이게 mgh1하고 동급이었던 거죠. 그래서 4h2는 h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h1분의 h2 했으니까 4분의 1. 그림 가에서 보니까 질량 스몰 m짜리 2D 압축된 상태로 출발했다. 그러면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거고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 일어서 결국은 최고점 가서 정지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찰 구간이 이렇게 있다, 맞지? 자, 근데 마찰 구간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마찰 구간을 지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요게 최저점 P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6배다. 그러면 최저점 P에서의 높이, 요거를 뭐 X라고 할까? X라면 mgx의 6배. 요게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다, 알겠지? 자, 근데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보니까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대. 자, 내려올 때 등속도 운동이란 거는 결국 내려오는 동안 받는 중력 성분과 마찰력 성분이 라지 F와 스몰 F가 같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마찰 구간에서는 변화하는 포텐셜 에너지랑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동급이다, 같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이 마찰 구간의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높이만큼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한번 가는 동안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운동 에너지니까 올라가는 동안 이 마찰 구간의 높이, 이 높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요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요게 기본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마찰력 때문에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더 한 번 더 감소한다 했으니까 감소하는 그 운동 에너지는 요 마찰 구간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의 2배다 이거지. 그러면 마찰 구간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요거의 절반, 2분의 1이다. 그래서 3mgx가 요 마찰 구간의 포텐셜 에너지니까 얘는 3x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상황에서 보니까, 자, 결국은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마찰 구간은 등속이라 했어. 아, 그러면 요만큼의 높이와 요만큼의 높이의 위치 에너지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그 에너지 받아가지고 D만큼 압축시켰다 이거지. 그러면 아까 요 2D의 제곱, 4D 제곱과 지금 D 제곱, 요 제곱의 차이는 결국은 마찰 구간에서 2번 지나가면서 잃어버린 에너지와 같을 거고, 지금 내려오면서 요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이 D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요거는 마찰력에 의해서 잃어버린 에너지의 2배다. 자, 근데 마찰력에 의해서 잃어버린 에너지가 딱 요 높이만큼 3mgx였으니까 얘가 6mgx다. 6mgx 적지 말고 경우 6x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변화다 이거지. 그만큼 다 까먹었다. 자, 근데 그 d제곱, 여기서 d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결국은 여기서 x고 여기 y라면 x 플러스 y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요게 3d제곱이니까 d제곱은 2x에 해당하는데 d제곱이 x 플러스 y가 2x라 했으니까 y는 x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즉, 요것도 x로 갔네. 그럼 요 높이가 3x였으니까 얘들 높이가 1대 3대 1에 해당하네요. 그러면 나에서 p에서 운동이지. 나에서 p는 요게 p네. 그러면 요때 운동 에너지는 그냥 요거 x만큼 더 내려와서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등속이니까. 그러면 요게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도 똑같네요. 그러면 x에 해당하는 높이, 위치 에너지니까 전체 h의 5분의 1이다 이거죠. 그러면 5분의 1 mgh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하던 질량의 m인 물체가 언덕을 따라 올라가다가 P점을 EV제로 통과하네. 자, 그 다음에 Q점을 V제로 통과하고 S점을 다시 V제로 통과한다. 자, 이때 마찰 구간이 두 구간이 있는데 1구간과 2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비교하니까 2에서가 1에서의 2배다. 자, 2에서 2, 1에서 2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근데 이 감소하는 양을 비교해 보려니까 같은 높이가 있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지 뭐. P랑 S는 같은 높이를 지나는데 EV0에서 V0의 모습으로 지나고 있다. 그러면 요 차이가 결국은 잃어버린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4V0 제곱, 얘는 원래 같으면 자연스러운 게 EV0로 지나가야 되는데 V0니까 V0 제곱으로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 3V0 제곱이 얘가 마찰 구간에 지나가면서 잃은 총 에너지가 3E에 해당한다 맞지? 요거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던 E가 V0 제곱에 해당하는구나. 그러면 첫 번째 마찰 구간에서 V0 제곱을 까먹었어요. 두 번째 마찰 구간에서는 2V0 제곱을 까먹었다 이거지. 역학적 에너지로.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출발하면, 자, P점에서 Q점까지 올라가면서 EH. 자, 이 EH 에너지가 결국 어느 정도의 운동 에너지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4V0 제곱이 V0 제곱이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면 만약에 3V0 제곱 감소한 게 EH랑 동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우리는 3V0 제곱이 감소해도 위치 에너지 증가에는 3V0 제곱이 다 쓰이지 못하고 요게 감소해도 역학적 에너지로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2V0 제곱만 위치 에너지 증가로 이어졌을 건데 그게 EH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내려가는 상황도 마찬가지. 자, V0 제곱이 또 V0 제곱 됐어. 그러면 이 EH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그냥 다 날라갔다 이거지. 그게 EE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EH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E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EV0 제곱이니까 같구나. 똑같은 식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V0 제곱이
H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이제 Q에서 R에서 속력 물었으니까 얘는 H 자연스럽게 내려온 상황이네. 그러면 V0 제곱이었고 H랑 V0 제곱이 동급이라 했으니까 H 내려오게 되면 V0 제곱 한 번 더 쌓이면서 2V0 제곱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2V0 답은 3번. 다음 문제에서 보니까 6H 높이에서 출발했네. 그 다음에 마찰 구간 한 번 지나서 H 높이, 또 한 번 더 지나서 2H 높이에서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서 보니까 각 구간에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 B가 2대 1이다. 그러면 1번 구간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2번 구간에서 손실되는 에너지 2배다. 반대네. 2번 구간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1번 구간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2배다씩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네. 자, 일단은 1번 구간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로 보기 위해서 자, 6H에서 H가 내려왔어. 자,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는 이 5H 감소한 게 2V 제곱으로 갔겠다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 잃을 걸 알잖아. 그러면 마찰 구간 1에서 잃는 에너지를 E1이라고 한다면 5H에서 E1을 빼면 요게 2V 제곱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E1은 5H-2V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오케이. 마찬가지 두 번째 구간에서 마찰 구간에서 잃는 에너지를 E2라고 한다면 자, E2도 첫 번째 구간에서 P에서 Q점으로 간다. 요 가는 상황이 H는 플러스 H 증가했고 그 다음에 V제곱은 마이너스 V제곱 감소했는데 결국은 감소한 게 증가한 것보다 크다 이거잖아. 잃었으니까. 그러면 요 감소한 V제곱이 H보다 E0 더 크다 했으니까 V제곱이 H보다 E0 더 크구나. E2 더 크구나. 그러면 E2는 V제곱 마이너스 H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 E2랑 E1을 비교했을 때 E2가 E1보다 2배 더 크다 했으니까 E2는 V제곱 마이너스 H는 E1을 2배 10H 마이너스 4V제곱이구나. 정리해보니까 5V제곱이 11H. 그러면 5V제곱과 11H가 동급인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Q에서 요 정지하는 R점까지 요 높이는 어차피 자연스러운 상황이니까 V제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다 이거지. 그럼 V제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5분의 11H 올라갈 수 있네요. 그러면 기존에 2H 있었으니까 답은 5분의 21H 3번. 이 문제에서는 이제 A, B 점 각각 지나는 속도가 V랑 4V 이렇게 지나네요. 자, 그 다음에 E, F 점인데 B 점이랑 E 점을 묶어놨다 맞지? 같은 높이로. 그럼 여기서 이제 E 점에서 속도가 얼마 나올 건데 당연히 얘는 같은 높이였던 4V보다는 작을 거다. 왜? F를 받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 같은 높이에서 운동 에너지 차이를 보면 여기에 F가 한 2를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 속도를 V로 표현해 보고 싶은데 조건이 AB 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EF 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3배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AB 구간에서는 3T초가 걸렸다면 EF 구간에서는 T초 걸렸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평균 속도 가자 이거예요. 자, A에서 B 구간은 전체 걸린 시간 3t 만에 5회를 갖고 그 다음에 E에서 F 구간은 전체 걸린 시간 t분의 L 갔어요. 요게 이제 3분의 5대 1이니까 5대 3이다 이거지. 그럼 평균 속도가 5대 3이 돼야 되니까 A, B 구간에서 처음과 나중 속도 합이 딱 맞네. 5V 나왔네. 그러면 EF에서 처음 나중 속도 합이 3V 돼야 근데 나중이 정지라 했으니까 E를 지날 때 속도를 3V라 볼 수 있겠네. 그러면 4V였어야 될 이 점의 속도가 3V가 됐네. 누구 때문에? F가 한 일 때문에. 그러면 F로 받은 일은 F로 길이 7일 동안 받았다. 요거 때문에 얼마나 일었냐? 16V 제곱이었어야 될 애가 9V 제곱이 됐다 이거지. 그러면 잃어버린 에너지는 7V 제곱. 그러면 FL당 얼마씩 잃어버린다. V 제곱씩 잃어버린다 볼 수 있겠네. 그럼 마지막으로 빗면에서 EF 구간에서 받는 R자 힘이라 했으니까 자, EF 구간에서 받는 R자 힘이 한 일 EF 구간은 길이가 L이다 맞지?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이어졌을 건데 지금은 2에서 3V였던 게 다 사라졌다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9V 제곱에 해당하겠네. 그러면 R자임 곱하기 L이 9V 제곱. 9V 제곱은 위에서 V 제곱이 FL과 같았으니까 9FL과 동급이다. 그러면 시그마 F는 9F구나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 H 높이에서 가만히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A 구간과 B 구간을 거치면서 계속 힘이 도와주는 방향의 힘이네. 힘을 받아서 에너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마지막에는 얘가 EH까지 올라갔다 이거지. 자 그러면 H 높이 출발해서 EH까지 올라가서 정지했으니까 A 구간과 B 구간에서 받은 일을 다 더하면 요거는 H만큼 더 올려주는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각 구간에서 받은 일의 비를 물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속도를 한번 더 봅시다. 자 A 구간을 시작할 때 속도, 그 다음에 A 구간을 끝날 때 속도, B 구간 시작할 때 속도, B 구간 끝날 때 속도, 이런 속도들을 미지수 V 하나로 한번 나타내보자 이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많이 주고 있는 높이는 H인데 자 A 구간 시작할 때 속도도 결국 H만큼 내려와서 가지게 된 속력이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B 구간을 끝나고 나서 이제 B 구간을 지나갈 때 속도도 결국은 이 속력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H 더 올라갔다 이거죠. 아 그러면 이 속도는 같구나. 그리고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v제곱 v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mgh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A 마지막 요 속도랑 B 시작할 때 요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지. 자 그랬을 때 이제 A 구간 끝에서 B 구간 올라가는 시작할 때까지도 또 H 관계네. 그러면 얘들 둘의 속도 제곱 차이도 H일 거다. 그 V 제곱일 거다 이거지. 자 그리고 각 구간에서 같은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았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그러면 같은 힘, 가속도 같구나. 같은 시간 동안 받았으니까 속도 변화가 똑같겠구나. 그러면 두 구간 다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증가하는 상황이다 맞지? 그 증가량을 속도 변화량을 x라고 해보자. 플러스 x 플러스 x. 그러면 A 구간에서는 V로 시작해서 V 플러스 x로 마무리됐을 거고 B 구간에서는 V로 마무리됐으니까 V 마이너스 x로 시작했겠다 이거지. 그러면 A 구간 마지막 속도 제곱과 B 구간 시작할 때 속도 제곱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H 올라가서 생긴 차이니까 V 제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좌변 계산해 보니까 4VX가 V 제곱이다. X는 4분의 1V구나. 그러면 A 구간에서는 V가 4분의 5V가 된 거고 B 구간에서는 4분의 3V가 V가 된 거래. 속도 제곱의 변화량, 요게 운동에너지 변화량, 즉 A, B 구간에서 받은 일의 양과 같겠네. 그럼 V 제곱이 16분의 25V 제곱 된 거니까 16분의 9V 제곱 증가했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16분의 7V 제곱 증가했다. 요게 각 구간 A, B에서 받은 일이다. 그래서 2대 B를 못 쓰니까 9대 7이네. 9분의 7, 2번. P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다가 길이 L과 2L이 수평 구간에서 일정한 힘이 같은 크기, 그럼 또 가속도 똑같고 반대 방향 느려지는 구간이고 자 H1, H2 높이 차이로 내려와서 최종 Q점에서 마무리되더라. 정지했다 이거지. 자 그리고 걸린 시간을 줬는데 걸린 시간이 B 구간을 지날 때가 A 구간보다 2배 더 많이 걸렸다. A 구간에서 T초였다면 2T초 걸렸다 이거죠. 자 쓸 수 있는 것은 다 써봅시다. 자 A 구간 양 끝에서 속도, B 구간 양 끝에서 속도를 우리가 이제 문자 하나로 표현하면 끝나는 문제겠다 그죠. 자 같은 가속도로 2배 많은 시간 동안 걸렸으니까 A 구간에서는 감소했지. 둘 다 X 감소했다면 B 구간에서는 EX 감소했다. 이렇게 속도 변화량 둘 수 있겠네. 그러면 B 구간에서는 EX 감소해서 정지했으니까 B 구간 시작할 때 속도를 EX 주고
자, A 구간에서는 시작할 때 속도랑 나갈 때 속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x만큼 감소했다 할 거니까 A 구간 시작할 때 속도를 v를 한다면 얘는 v-x라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길이를 줬잖아. L 길이를 t 초 만에 갖고 A 구간은 2의 길이를 2t 초 만에 갖네. 아, 두 구간의 평균 속도는 같구나. 그러면 A 구간에서 처음 나중 속도 합 2v-x와 B 구간에서 두 처음 나중 속도 합 2x는 동일하다. 그래서 x가 3분의 2v다. 자, 그래서 구해보니까 얘는 A 구간 끝날 때 속도는 3분의 1v. 그 다음에 B 구간 시작할 때 속도는 3분의 4v. 자, 그러면 h1 높이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는 정지에서 v제곱 만드는 게 h1 높이고 h2 높이는 3분의 1의 1v의 제곱에서 3분의 4v의 제곱으로 바꿔주는 게 h2다. 그러면 결과 얘가 바뀐 거는 v제곱 바뀌었고 h2만큼 내려가면서 바뀐 거는 9분의 1이 9분의 16이니까 9분의 15v제곱 바뀌었다 이거지. 그래서 얘들 둘의 b는 3대 5구나. 그래서 h2분의 h1이니까 5분의 3. 답은 2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있는 물체 A. 자, 수평면에서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맞지? 자, 그래서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없고 B는 H만큼 내려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B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mgh 변했을 거다. A는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 요 변화한 결국은 전체에서 보면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는 B밖에 없다 이거지. 그럼 B의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A, B의 운동 에너지 나눠갈 건데 요때 실로 매달려 있는 두 물체는 속력이 같을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질량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질량비가 A랑 B가 2대1, 1대2 이렇게 됐으니까 1대2로 운동 에너지를 나눠 먹으면 된다. 전체는 mgh다. 그러면 3분의 1 mgh는 B의 운동 에너지 되고 A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 mgh가 될 거다. 그렇죠? B가 정지 상태에서 H만큼 낙하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 물었으니까 B는 전체 mgh의 3분의 1. 그래서 답은 1번. 그림에서 보니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또 물체 A가 수평면 위에 있네. 그러면 B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 있을 거예요. S만큼 떨어졌으니까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mgs일 거다. 자, 근데 이제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0일 거니까 결국은 A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더해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B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AB의 운동 에너지로 가는 상황이구나. 근데 A랑 B는 질량이 1대1 동일하다 이거지. 그러면 절반씩 넘어가면 되겠네. 2분의 1 mgs 얘도 2분의 1 mgs. 그러면 기니디 보니까 기억 A의 속력은 2분의 1 mgs가 A의 운동 에너지인데 2분의 1 A 질량이 m이었으니까 V제곱. 그래서 V는 루트 GS다. 기억 맞고. 니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A를 놓는 순간보다 감소하였다. 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B는 포텐셜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그 중에 절반만 운동 에너지로 가져가는 나머지 절반은 A에게 주는 상황이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음수다. 감소. 그래서 A 놓는 순간보다 감소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D은 B의 운동 에너지는 mgs의 나머지 절반 2분의 1 mgs다. 맞죠? 답은 기니디 5번. 자, 여기서 또 수평면에서 A가 운동하기 때문에 A의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면 A랑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더하면 전체는 다 0이 돼야 한다. 다 더하면. 자, 근데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고 자, B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B가 H만큼 떨어졌네. 그러면 MBG의 H만큼 감소했을 거다. 이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그 A랑 B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A랑 B의 운동 에너지로 전달이 됐을 건데 문제에서 보니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다. 그러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 증가량 B를 보니까 2대 1이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잃어버린 에너지의 2분의 1은 B에게 갔구나. 그럼 또 나머지 2분의 1은 A에 갔을 거니까
A의 운동의 증가량과 B의 운동의 증가량이 각각 MBGH의 절반씩 같다 이거지. 그러면 얘도 2분의 1 MBGH, 얘도 2분의 1 MBGH. 이렇게 절반씩 나눠 먹게 되는 이유가 운동의 변화량은 결국 질량 비로 결정나기 때문에 A랑 B의 질량도 1대1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케네디 보면 기억 A의 운동의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 것 같다. 오케이. A가 운동이 증가하는 이유가 B의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 변화에서 온 거잖아. 그러면 B는 A의 운동의 에너지 준 만큼 에너지가 줄어든다 하는 거 맞죠? 그래서 맞다. 니은 A와 B의 질량은 서로 같다. 맞고. D가 V는 루트 GH다. 결국은 질량 같으니까 얘도 M 쓴다며. B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 MGH의 절반이 B의 운동 에너지다 맞지? 2분의 1 MV제곱. 그래서 V 구하니까 V가 루트 GH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답은 5번. 자, 그림 가나에서는 보니까 수평면과 그 다음에 매달린 물체 이렇게 운동하는 상황이네. 자, 일단 수평면 위에 있는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는 상황. 즉 B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A, B의 운동 에너지를 가는 상황이다. 자, 근데 그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가에서 A의 운동 에너지 변화. 자, 가에서는 A는 EM, B는 M. 그래서 B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 MGH 중에서 A가 받아가는 거는 그 중에 3분의 2 가져갈 거다. 이거지. 마찬가지. 나에서도 A가 EM이고 B가 M이니까 B가 잃어버린 위치는 A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 S만큼 떨어지면 EMGS. 이거 중에서 B가 받아가는 거니까 그 중에 질량 비례로 하면 3분의 1. 그러면 둘 다 3분의 2 MGH네. 그래서 A1과 E2는 1대1 똑같다. 이거지. 답은 1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세 물체 A, B, C 그러면 질량 스몰 m이라고 주면 자, 오는 손으로 잡고 있다가 A를 그 다음에 놓았다. 자, B와 C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지. B도 H, C도 H 떨어지면서 C가 지면에 닿을 거다. C가 지면에 닿으면 더 이상 C는 무용지물이다. 맞지? 그러면 C가 지면에 닿기 직전과 그 다음에 C가 지면에 닿고 나서 그 운동의 증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치? 자, C가 지면에 닿을 때 속도가 V다 했습니다. 그러면 닿기 직전까지 B와 C가 둘 다 H 떨어진다. 맞지? 그러면 전체 물체 계의 위치 에너지는 EMGH 감소했을 거고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어졌을 건데 모든 물체 질량이 M으로 같으니까 전체 각각 질량은 이거의 3분의 1씩 운동 에너지를 가져갔을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요거 가져가서 C의 운동 에너지가 속력이 V라 했으니까 2분의 1 M의 V제곱이 요거다. 자, 그럼 V는 3분의 4 GH 루트. 요게 이제 V네요. 자, A는 그러면 A도 마찬가지야. 요거 가져갔을 거야. 가져가고 추가로 C가 이제 바닥에 닿고 나면 C는 이제 상관이 없고 자, B가 추가로 H만큼 더 내려갈 수 있다. 맞지? 그러면 요 B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A랑 B의 운동 에너지로 갈 거니까 자, A는 B의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 B 혼자 MGH 잃어버렸는데 이 중에서 A랑 B의 운동 에너지로 가니까 A, B는 질량이 같으니까 절반 요게 A한테 추가가 되겠네. 그러면 A는 원래 EMGH 중에서 3분의 1도 가지고 있었고 요만큼 추가가 된 게 최종 A의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의 A의 제곱.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얘는 3분의 2, 2분의 1 다음에 6분의 7 MGH가 2분의 1 MVA 제곱이네. 그래서 VA는 3분의 7 GH의 루트다. 자, 3분의 루트 4가 V였으니까 V의 루트 4분의 루트 7 요게 VA 모습이네. 그러면 A의 속력은 물었으니까 2분의 루트 7V 답은 2번. 그림 가나에서 보니까 손으로 잡고 있던 A 물체를 놓았다. 그러면 A가 질량 M이고 B가 질량 3M이니까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갈 거다. 그치?
근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높이는 서로 같을 거다.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랬더니 결과 B가 H만큼 더 높았다가 A가 3H만큼 더 높다. 즉 4H만큼의 역전이 생겼네요. 자, 그러면 그냥 A가 2H 올라가고 B가 2H만큼 내려간다면 얘들 둘 사이의 거리는 4H만큼 변화가 생길 거니까 A가 B보다 3H 더 높아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전체 물체계의 위치 에너지 변화를 보면 A의 위치 에너지는 플러스 2mgh, m자리가 2h 올라갔으니까. B의 위치 에너지 변화를 보면 3m자리가 2h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6mgh. 아, 그러면 전체로 보니까 전체 물체계의 위치 에너지는 4mgh 감소했구나. 요게 전체의 운동에지로 갈 거다 이거죠. 자, 근데 운동에지는 질량비로 나눠 먹는다 했으니까 A의 운동에지는 A는 m과 3m 1대3 질량비. 그러면 전체의 4분의 1. 4mgh 중에서 4분의 1 mgh가 A의 운동에지로 갔을 거다. 오케이. 그래서 V 찾아보니까 V는 루트 2gh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림에서 보니까 스몰 m, 3m인 각각 A, B 물체를 B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받치고 있다 맞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받치던 손을 치웠더니 B가 지면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때 A, B의 그 역학재질을 각각 EA랑 EB라고 하죠. 자, 일단 변화량 한번 살펴봅시다. 자, A랑 B 높이가 안 나와 있는데 높이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H 한번 잡아보자.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B는 떨어지겠지. H 떨어지고 A는 같은 거리 H만큼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면 3mgh. 자, A는 H 올라가니까 플러스 mgh 증가할 거고 위치 에너지가, B는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3mgh 감소할 거다 그치? 그러면 전체로 보면 위치 에너지 감소는 2mgh다. 그럼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나누어져 갔을 거다. 근데 질량이 보니까 M이랑 A랑 B랑 질량이 1대3이다. 그럼 전체의 4분의 1, 2mgh 중에 4분의 1은 A에게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거고, 그러면 2분의 1 mgh고, B에게는 전체 4분의 3, 2분의 3 mgh 갔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바닥에 닿았을 때 역학적 에너지를 EA, EB라 했으니까, 자, 바닥에 닿는 순간 A는 EH 높이에 있을 거고, 자, A의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2분의 1 mgh. 그러면 A는 2분의 1 mgh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EH 높이에 있으니까 2 mgh. 그러면 요 전체가 A의 역학적 에너지고, 자, B 같은 경우는 B는 내려왔어. 그러면 지면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mgh 가진다 했으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전체가 2분의 3 mgh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B는 A는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5 대 B는 2분의 3. 그래서 5대 3. 답은 5번.